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면에서 쓸 건데요. 이거 저장을 한번 하고요.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 켜놓은 상태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뉴 탭에서 어디 가시냐면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 블록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들어올 거거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당기말 보인 누기가 안 들어오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있죠.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있죠. 여기에서 여기 세법상 추계액 나오는 거 있죠.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퇴직급여 추계액 있죠. 퇴직급여 우리 추계액을 설정할 때 국가에서 너희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는 거 이거 인정 안 해주겠다 이거 되거든요. 대신에 퇴직급여 추계액에 해당하는 걸 뭘로?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잡는 건 인정해주겠다가 돼요. 그래서 이 추계액 한도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은 거죠. 여기에서 송금 산입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송금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추계액 한도를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가지는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송금 산입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뺀 금액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한도가 된다라고 머릿속에 놓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뚱맞게도 어디에서요? 자,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있죠.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있죠. 추계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부상 기말 잔액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금액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요거 이제 뭐 했어요? 회사에서 추가로 계산해가지고 이만큼 다 잡아줬거든요. 이거.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금액들이 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오는 거고, 요건 이제 뭐 원장을 조회하거나 잔액을 조회해도 되겠죠. 잔액 조회한다 그러면 여기 조회할 계정 과목은 뭘로? F2번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엔터 치고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보이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있는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상 기말 잔액. 이 말이었죠. 기말 잔액 되는 거고 그 다음 퇴직급여 추계액은 말대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현재 너희가 얼마까지 송금 불산입했어? 라고 해서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단기말 부인 누계액 해주고 나서 얘네들이 송금 산입이 얼마든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어떻게 돼요?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 돼 있는 게 얼마였는데 6천만 원이었는데 비중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송금 산입으로 1,000만 원 갖다 썼죠? 그럼 1,000만 원 갖다 썼으니까 이 1,000만 원이 빠지고 5천만 원이 송금 불산입 되어 있고 추가로 회사 계산한 금액이 얼마? 259 523608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돼요? 송금 불산입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친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되고요.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된다? 309 523 608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퇴직 차감액이 없죠, 그죠? 그래서 퇴직 부담금 송금 산입 누적 한도액이 얼마 돼요?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어디까지요? 여기 한도 안까지 적립하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적립하는 건 인정해주겠다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한도가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의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한도고. 자, 그럼 여기 1번하고 2번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1번에 보면 나 해가지고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이 계산돼 있죠.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할 건데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원장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원장 조회를 해가지고요. 계정 코드를 F2번 눌러서 뭘로 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가지고요. 엔터 해가지고 놓으면 여기 보시면 정기 2월 얼마 2천만원, 퇴직금 지급 얼마 1200만원, 그리고 여기 퇴직연금 불이익이 얼마 9천만원 나와 있거든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요. 자, 475페이지입니다. 자, 475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 되어 있어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2020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 세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을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계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제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어나가시는 게 보면 여기 자, 나와 있는데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뭘로 검색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을 참고하여 퇴직급여 추계액, 기말 잔액,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요건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단기말 부인 누계액까지 계산해가지고 한도 계산해라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당사는 기중에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지금 확인하러 들어왔고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기타의 사항은 비장된 데이터에 의하여 작성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또 T자 계정을 또 그려놓고 또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지금 기초잔액이 지금 얼마 돼 있어요? 2천만원 돼 있죠. 그러면 기초에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다? 2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거고요. 퇴직금 지금 얼마였어요? 1200만원 했죠. 그럼 퇴직금 지급한 것만큼 감소하니까 지급액 얼마는 1200만원은 감소하는 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퇴직연금 불이익 있죠. 12월 31일 불이익으로 금액을 얼마 남아요? 9천만 잡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총 얼마가 있었는데요? 총 기초잔액 얼마? 2천만원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급액 얼마? 1200만원을 빼고요. 되겠죠? 빼면 800만원이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얼마를 더 불이익했다? 9천만원 더 추가로 더 납부했거든요. 그럼 플러스 얼마로? 9천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9,800만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잔액만큼은 차기로 이월되니까 기말 잔액은 얼마 된다? 9,800만원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이쪽 거 보시면, 여기 4번에 보면 퇴직연금에 대한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은 얼마? 2천만원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가입됐다고 하면 정기입니다. 정기에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뭘로 인정해준다?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법상 뭘로? 비용, 송금으로 인정하자 얼마를? 2천만원을 이라고 요렇게 이미 기존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안 잡혀 있죠. 그래서 회계상 지금 비용이 뭐한 거? 없는 게 돼요. 그러면 단기에 와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120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이거 뭐야 돼요? 세법상에는 그 전에 이미 다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한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법상에서는요. 지급한 만큼은 송금 불산입 해줄게. 왜요? 그 전에 산입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송금 불산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해주는 거? 원위치 시켜주는 거 밖에 없습니다. 원위치 시켜주는 거 밖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위치를 시켜주기 때문에 요 지급한 금액 얼마? 송금 뭘로 되어 있던 거? 산입되어 있던 거 2천만원 중에서 퇴직급여 비용으로 잡히는 게 얼마? 1200만원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로 잡아준다? 송금 불산입으로 정기에 잡아놓은 퇴직연금 불이익만큼 송금 불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급한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송금 불산입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에 납부한 거 있죠? 요거 9천만 원. 이것만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송금 산입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에 얼마 있었던 거 2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송금 불산입했으니까 요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9,800만 원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는 거다? 송금 산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초에 여기서는 송금 산입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걸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그냥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있었다? 2천만 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수령 및 해약액 나와 있죠. 그러면 단기에 수령한 거 혹은 해약한 거,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퇴직금 지급한 거 있죠. 그 금액 얼마? 1,200만 원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퇴직연금 예치금 등 납입액, 그럼 퇴직연금도 얼마 넣어놨어? 올해 9천만 원 더 추가로 넣었는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 등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에, 그러면 얼마를 갖고 있었고 그게 얼마가 송금 산입되어 있었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던 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전부 다 송금 산입되어 있었어. 해서 얼마를 2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송금 부인한 건 없겠죠.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를 빼갔냐? 1,200만 원을 빼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금 산입 대상은 얼마라고요? 9천만 원이 송금 산입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얘기는 뭐다? 2천만 원을 송금 산입해놨는데 단기 얼마? 1,200만 원을 다시 뭘로 했으니까 송금 불산입했어.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800만 원만큼은 이미 송금 산입되어 있고 이 말에 9,800만 원을 뭘로 할 거라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을 거니까 비중이 얼마? 800만 원 이미 송금 산입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9천만 원만 송금 산입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9천만 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송금 산입 한도액 있죠. 한도액이랑 방금 계산해서 나온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을 두 개를 뭐 한다고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만큼을 뭘로 해준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은 얼마? 9천만 원.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 등록 오셔가지고요. 자, 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너 9천만 원만큼 송금 산입할 수 있는데 아직 안 잡았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단기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가입한 9천만 원만큼을 뭘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요? 송금 산입을 하는데 이때 퇴직연금 뭘로 불이액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요? 9천만 원 잡아주시고 이거는 뭘로 하면 돼요?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전에 전년도에 송금 산입한 거 뭐였어요? 송금 불산입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퇴직연금 지급한 거 있죠. 지급액 얼마만큼? 1,20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할 건데 이게 기존에 송금 산입되어 있었던 걸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뭘로 한다고? 2번 유보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얘는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